웰컴 투 펫클럽하우스. 하이 리스너들 소리 질러. 자, 먼저 지난 시간 복습 타임. 새끼 강아지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새끼 강아지는 되도록 4주까지는 면역력과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되도록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와 장에 약하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도 앉아 정도의 기초 교육만 하고 놀아줄 때는 심하게 흔들거나 높은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목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개피디한테요. 자, 오늘의 사연 함께 하시죠. Help me, help me, 도와줘요, 댄디독. 우리 집에 6.25일에 동족상잔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동네에 수족관이 생겼거든요. 호기심에 몇 번 가보다 글쎄 Under the sea, Under the sea 한눈에 뿅 갈 정도의 아름다운 물고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물고기를 키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베타는요 아주 키우기 쉬워요. 하루 전에 받아놓은 수돗물하고 사료 몇 알씩만 주면 돼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아주 많이 키우는 물고기죠. 그래서 사장님의 추천으로 이 매력적인 물고기 베타를 데려왔습니다. 이 베타 정말 매력이 넘치다 못해 그냥 폭발해요. 제가 어항에 가까이 가면요 저를 쭉 따라오는 게 완전 그 개 같은 게 아니 개처럼 개스럽게 아무튼 그렇게 사랑스러운 베타는 저의 소중한 반려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랑스러운 베타가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나처럼 외롭지 않게 우리 베타만은 꼭 짝을 지어줄 테야. 그날 퇴근길 암컷 베타 한 마리를 가져와 어항에 넣어줬습니다. 이 고퀄리티의 장면 감각으로 전설처럼 아주 오래오래 사랑하라고 견우 앤 직녀로 이름까지 지어줬죠. 어머, 그런데 견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냥 직녀에게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그냥 직진으로 들이댔는데 어머 얘들 봐. 어차가 왜 그러니 니네. 그런데 다음날 기대했던 로맨스 대신 저를 맞이하는 건 바로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견우의 그 아름다운 지느러미는 찢겨져 너덜너덜해지고 직녀는 처참하게 죽어있는. 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될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도와주세요, 댄디도.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잘 키운다고. 미리 알아보셨으면 이런 안타까운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아니야. 미리 알려드리지 못한 저, 그리고 옆에 있는 개PD, 저희 잘못입니다. 반성할게요. 사연자님처럼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때도 있지만 꼭 둘이 같이 있어야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이 댄디독이 베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베타는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서식하는데요, 주로 작은 강이나 연못에 살아요. 라비린스 기관으로 호흡을 해서 산소가 적은 물속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똥손으로도 키울 수 있다며 추천하시는데요, 실제로 키우시는 분들은 그 정도로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기포기가 없이 키울 수 있지만 그만큼 환수가 중요해요. 환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증발한 만큼의 물을 보충해주는 부분 환수와 2-3일마다 전체 환수가 필요하죠. 또 중요한 한 가지, 물 온도입니다. 적정 온도는 24도에서 26도가 좋습니다. 온도차가 심하면 백전병이 생길 수 있고요, 온도가 맞지 않으면 꼬리를 자해하거나 쇼크로 죽기도 해요. 그래서 환수할 때 물의 온도를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럼 베타의 먹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타의 먹이로는 베타 전용 사료와 냉동 장구벌레, 브라운 슈림프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베타는 정화 시스템이 없이 키우기 때문에 먹이를 많이 주면 물이 오염되고 지느러미에 곰팡이가 피거든요. 자, 이제부터 왜 동족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야 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베타의 수컷은 전투 레벨이 만렙이라서요, 나 살고 너 죽자! 네, 맞습니다.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투어로 유명합니다. 한 어항에 수컷 2마리를 넣으면 베타는 아가미와 지느러미를 활짝 펴죠. 이렇게. 그리고 지느러미의 색도 더 선명해져서 피 흘리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700년 전 태국 스코타이 왕조 시대에도 물고기 싸움을 붙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베타의 호전적인 성격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될 정도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타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독립심이 강한 싸움 물고기로 다른 어종과 합사가 금지된 물고기랍니다. 그럼 암컷과 합사가 영 불가능한 거냐고요? 아니죠. 플레어링 단계를 밟아서 친해지게 하면 됩니다. 플레어링이란 지느러미와 아가미를 부풀리고 색도 화려하게 만들어서 상대의 기를 죽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플레어링 방법은요, 서로 다른 어항에 두고 그 사이를
칸막이로 막았다가 칸막이를 제거하여 서로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때 수컷이 플레어링을 하면서 거품집을 아주 많이 만들어내고 암컷은 배 쪽에 하얀 돌기가 생기면 그때 합사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합사 후에는 다시 독립생활이 안전하겠죠. 하지만 플레어링은 합사뿐 아니라 아름다운 지느러미를 활짝 펴서 운동을 시키기도 하고요. 지느러미에 상처가 있는지를 확인해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하루에 10분 정도 거울을 보여주면 됩니다. 요즘 사실 불멍도 있지만 어항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물고기를 쳐다보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물멍, 어멍의 매력에 빠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연자분들 다시 한번 힘내시고요. 아름다운 베타와 함께 물멍, 어멍 매력에 푹 빠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싸움꾼 물고기 베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개, 고양이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펫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여기 PDAB 페트라슈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안방을 차지할 그날을 기다리며 여러분 안녕.